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진실만을 전달드리는 대기업의 조선업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소에서 노동자가 사망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계절적인 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선소라는 곳이 다른 산업터, 일터랑 비교했을 때 노동 강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체감 온도 자체가 올라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노조와의 갈등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이 갈등을 조금 부채질하는 어떤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조선업이라는 것은 국가기관 산업이죠. 국가기관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조에 대한 갈등 해결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 바로 있었죠. 후판 가격의 하락이 현재 가시화가 됐습니다. 원가 절감 효과를 통해서 실적 역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고 현재 폴리마켓을 보게 됐을 때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강세론이 시작이 되면 LNG 규제 철폐라는 이야기부터 해서 반사이권점에서 조선업 강세 분위기가 다시금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삼성중공업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삼성중공업 1%가량 하방 압력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5일 같은 경우에는 증시 쇼크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고 이러한 분위기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측면을 되돌아보게 됐을 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단기순이익 적자폭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었는데 일회성 비용이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지속적으로 환입이 되면서 재무 건전도가 개선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추후 실적 관련된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나더라도 삼성중공업 역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조선소에서 노동자가 2명 잇따라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인데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이죠. 여름철 현재 기온 자체가 굉장히 덥습니다. 이 조선소가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덥겠죠. 일 강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름철에 항상 조선소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계절적인 패턴이다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찰 측에서는 사인 조사를 위해서 부검을 의뢰한 현재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사망자 B씨가 발견된 화장실 내부에는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이 현재 밝혀졌습니다. 정확한 인명피해 사인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과 또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노조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명피해 이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갈등 자체가 부각이 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국가기관 산업인 이 조선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이 노조 갈등을 좀 해결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실적적인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수익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선의 발주가 증가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다시금 나타나고 있죠. 최근까지는 사실 LNG로 인해서 성가지수가 상승했다면 현재는 이 컨테이너선에 의해서 성가지수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고 이렇게 실적이 상승하는 측면에서 주요 원인이 무엇이었냐 또 후판 가격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판 가격에 가장 또 민감한 영향을 주는 게 철강석 가격이죠. 이 철강석 가격 같은 경우에 최근 동향을 파악을 해봤을 때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00불조차도 이탈한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24년 4월달 당시에 거의 100불 근처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때와 비슷한 가격대로 회귀가 된 상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후판 가격 입장에서 봤을 때 철강석 가격이 떨어지면 후판을 만드는 그 비용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후판 가격 자체도 하락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분명한 이 후판 가격 협상의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중국산 후판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중국산이 보통 우리나라랑 비교할 때 싸죠. 그렇기 때문에 원가 절감 효과를 이뤄낼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이렇게 선가 지수가 상승하니까 컨테이너선 발주가 더욱더 나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도 이제 수익성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선 발주량을 늘려나면서 수주를 확보를 하고 선가 지수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킨다라는 목표겠죠. 현재 상해 컨테이너 지수는 6월달 들어나서 6월달부터 조금씩 하방 압력을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컨테이너 지수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야 전반적으로 선가 지수도 좋은 흐름세까지 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연착륙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동량이 상승을 해야지 이 컨테이너 지수도 좋은 흐름세가 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트운임 지수도 좋지 않은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금 반등에 대한 어떤 서막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임 지수가 살아나는 측면 자체도 성과 지수에 좀 긍정적으로도 반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삼성중공업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FLNG 관련된 모멘텀, 해양 플랜트죠. 해양 플랜트는 이 원자재 가격과도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결국에 경기가 살아나면서 유가랑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세를 받아야 FLNG 관련된 모멘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8월 말부터 9월까지 제조업 지표 관련된 경제 지표가 나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잘 나와야지 경기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기름에 대한 수요 증가,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해양 플랜트 모멘텀, FLNG 모멘텀, 더 나아가서 이 LNG를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플리마켓을 보게 되더라도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지지율 싸움이 한창인 상황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더라도 트럼프 쪽이 더 밀렸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 쪽이 50%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들어서 52%까지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간 상황이다.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아지면 수혜주가 여러 존재하죠.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이다. 두 가지 관점이죠. 하나는 이 LNG 관점인데, LNG 규제를 철폐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선업 강세 분위기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고, 중국을 제재하니까 중국의 조선업 말고 한국의 조선업이 반사익 관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트럼프 수혜주로서 또 떠오를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측면은 케네디 측에서 후보를 사퇴하고 트럼프 쪽으로 합류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돌면서 지지율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환율 자체가 현재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심리 자체가 이제 경제를 조금 더 신경 쓰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좀 트럼프 쪽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지지율 상승까지 야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아지면 달러 강세 분위기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국민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이 수출하는 게 뭐 하나죠. 달러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 가치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고환율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삼성중공업은 고환율 수혜주를 엮이면서 상승에 대한 흐름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의 이 가격적인 측면을 주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꼬리가 길게 나왔던 구간을 살펴봤을 때 21선에서 지지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좀 출현이 되었었죠. 당시에 증시 폭락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예외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5일선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5일선에 이탈하지 않고 상승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5일선 까지 이탈한다라고 하면 이 11선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고 자차 상승하는 흐름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다면 이 7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월봉으로 살펴보더라도 조선업 자체가 굉장히 장기적인 사이클을 갖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박스권 구간을 계속해서 형성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뭐 최근까지도 이런 박스권 구간 안에 있었는데 이제 막 이 박스권 구간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조선업 전반적으로 가장 호황의 시기가 바로 2008년 당시 사이클 선가 지수가 굉장히 상승했던 당시에 이 조선 주가도 좋은 흐름세가 야기가 되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조선가 지수도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만 갖춰진다라고 하면 조선에 대한 강세론이 더욱더 강해질 확률이 존재한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